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때의 마음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단체장, 지방의원을 뽑을 때의 마음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략이 좀 달라야 되는데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저는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정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차악 경쟁, 이 지긋지긋해하는 차악 경쟁에서 대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참신성과 도덕성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저는 투 트랙으로 나눠서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원내에 있는 이 세 분의 훌륭한 분들, 일당백을 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 사안별로 거대 양당이 휩쓸리지 않고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주시는 게 우리 당의 지방선거의 승리에 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원외 인사들로 구성된 이 당 지도부는 일단은 전국에 있는 당협과 그다음에 시도당을 빨리 만들어서 그 풀뿌리 조직부터 재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지난번 우리가 대전서도 얘기했지만 이 이름 있는 분들이 각 지역을 좀 나눠서 의원님들 포함해서 각 지역을 나눠서 멘토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거기서 발굴된 인재들을 중앙으로 올려서 정말 지명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 그리고 다시 재배치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그 민주당이 친서민 정당입니까? 민주당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당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은하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근데 왜 민주당이 늘 국민의힘보다 압도적으로 당선자를 더 많이 배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뛰면서 느꼈었던 점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지역 관리를 정말 잘하는구나. 그리고 지역의 뭐 시도당뿐만 아니라 풀뿌리 조직이 확실히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온라인 조직도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민주당 제가 방송에 패널로 나가서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할 때 세월호 유가족들이 도리어 국민의힘을 욕하는 것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더 원한이 많고 원망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세월호를 이용해서 사실은 집권을 해놓고 그게 진상규명을 똑바로 못한다고 욕을 하고 더 화를 내는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찍어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연기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척이라도 잘하기 때문입니다. 약자와 서민들을 끌안고 눈물이라도 흘리는 척이라도 잘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 착하고 선한 국민들이 그렇게 속아주고 또 한 번 더 믿어주는 겁니다. 왜 국민의힘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당 20년 있어봐가 하는데 그 연기조차도 못합니다. 그 연기라도 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그 당선될 지역이 당선되고 그만큼 권위적이고 그만큼 자신들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 척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으로 우리 이기인 후보한테 좀 불편한 질문인데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될 거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시각장애 민주당 비례대표 1번 당선자가 당선 소감으로 혐오 정치를 끝내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이준석 대표님을 혐오를 강화시킨 사람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라고 비판했는지 좀 울려서 이준석 대표님을 향해서 혐오를 강화시킨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혐오를 강화했다. 예. 사실 정치권에 조금 유행가처럼 들리는 말이 혐오 그리고 갈라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젠더 갈등 얘기하고 또 전장현 얘기하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젊은 사람들한테 관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개혁신당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의도로 이준석 대표님이 얘기를 했고 전장현 대표를 토론에서 꺾었는데도 왜 대구 같은 곳에서마저도 제가 출마했던 대구 같은 곳에서마저도 그 40대 여성이 우리를 지지했던 여성이 그 당은 여성 쳐내고 장애인 쳐내고 노인마저도 다 떠나게 만드는 그래놓고 어떻게 표를 얻겠냐고 얘기하는 모습 보고 적어도 우리가 이 프로파간다도 민주당 같은 프로파간다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장애인들의 시위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거 다 없애주고 불편을 제거해 줬는데도 국민들이 우리에 대해서 욕을 하고 갈라친다고 얘기하는 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그 논쟁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면 더 쉽게, 더 빨리, 더 무자비하게 잡아갑니다. 적어도 저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경찰이나 사법기관 같은 사람들은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장애인들의 처지와 심정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논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장발장이 은초대를 훔쳤을 때 그걸 갖다가 신부님이 그걸 잘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붙잡혔을 때 은 접시까지 내주는 게 그게 바로 이 성직자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였기 때문에 비록 법은 어겼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고 그 성직자를 칭찬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계속 답변만 하는데 답변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이 자기 부친이 장애인인 거 저 몰랐습니다. 대구에서 장애인 단체가 7개 정당 전부 다 관계자들 불러서 거기서 자기들을 지지해 달라고 얘기하고 서명하게 하고 연설하게 했는데, 저는 우리 사무처장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연설을 하는 모습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걸 올렸는데, 그걸 보고 우리 당 당원들이 도리어 조대원 저거 봐라, 전장현 지지하더니만 저렇게 가서 대구 집회에 가가지고 했다, 저 징계하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가 말하는 개혁은 뭐냐, 우리가 저들과 다른 건 뭐냐, 여기서 너무 갈등하고 제가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이번 네이버 사태의 배경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정부의 그 부당한 압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프트뱅크, 합작사인 소프트뱅크의 그 욕심과 뒤통수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정부의 안일함과 무대응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 일본 정부의 압박에는 뭐가 있냐면 자민당, 현재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이 경제 국수주의를 배경으로 우리 배타적인 이 경제를 침범하는 그런 정신이 지금 배경에 깔려 있고요. 두 번째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기반을 구축하면서 많은 자본을 투입했는데 실제로는 이윤을 많이 못 남겼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커머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 일본 정부를 등에 업고 네이버를 내쫓으려는 그런 배경이 있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약하게 대응하는 데는 윤석열 정부가 이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했다는 걸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려고 하는데 이게 무너질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절절 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는 저는 3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우리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이 문제가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외교적 통로를 통해서 일본에 강력하게 전달해야 되고요. 그게 먹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게 안 먹혔을 때는 국제소송전을 준비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 부분은 짚겠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 3번째 일본이 우리를 우방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진짜 적성국에나 할 수 있는 짓을 하게 된다면 그게 상응하는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뭐 귀한 시간에 질문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해명하는 게 참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그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저는 이준석 사당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그 당시에 제가 라이브를 켤 때도 원래 대구에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천하람, 조홍천 뭐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해서 벨트로 대구를 공략해서 보수의 심장을 치자고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들었는데, 그게 다 무너지면서 사실은 저 혼자 떨어지게 됐고, 뭐 북구에 황영은 후보가 있었지만 당시에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정말로 이 버려진 상태에서 우리 당에 저보다 훨씬 이름도 많고 인지도도 높은 분들이 줄줄이 비례대표 간다고 다 가버렸을 때 저한테 주민들이 네가 바로 속았지 않느냐, 이준석이 따라가 그 나이 먹고 속았다고 얘기할 때 그거를 항변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 부분들이 우리 당원들, 열심히 하신 당원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드렸다면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허은하 후보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EO도 하셨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도 근무하셨다고 하니 뭐 이 분야는 전문가신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그 소프트뱅크가 끝내 네이버를 탈취해서 자기들로 가져가 버리면 우리 정부와 또 네이버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대응책에 대해서 앞으로 당대표도 꿈꾸고 계시고 그다음 CEO도 해보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시원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마 네이버도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도 일본 눈치 보느라 어떻게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스스로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정부가 좀 개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기업은 기업끼리 일을 해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지분까지 우리가 넘겨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절대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또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럼 다 이 뒤집습니까? 네이버를 가져간다는 거는 우방국의 지위를 우리 한국을 우방국이라 여기지 않고 적성국이라고 간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상응해서 일본 정부한테 당신들이 우리를 적성국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거기에 맞는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예를 들면 한국의 군사정보 교류라든가 지소미아라고 불리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시 언급을 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네이버의 CEO라면 어차피 뺏긴다면 협상을 대놓고 무조건 빼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협상을 할 때 일본 정부가 지금 내세우는 게 일본 내에 있는 개인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이거를 안보상, 경제 안보상, 그다음에 안보 문제로 정보의 안보상 문제로 이거를 가져가야 되겠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라인 구독자가 일본 내에는 9,700만 명이고 전체 이 동남아 시장까지 합치면 2억 명이 넘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이 동남아 시장의 지분은 라인 플러스란 회사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A홀딩스는 일본 내의 시장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그러면 A홀딩스는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더 많이 가지고 지분을 우리는 이미 이제 동남아 시장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에 대한 지분을 더 요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기인 후보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뭐 얘기를 하실 때 2만 명 여성을 이렇게 군에 우리 당이 여성을 군 복무를 마친 이후에 경찰과 소방으로 쓰는 거 이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어찌할 수 없는 미래,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미래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예, 어쩔 수 없는 미래,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나이브하다. 왜냐하면 제가 육사를 나왔고 제 동기들이 군의 장교로 지금 장군으로 18명이 있고 하는데 이 내용을 얘기했을 때 단 한 명의 장군들한테도 제가 듣기로 야 너무 참신하다. 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게 수권정당 아닙니까? 수권정당이 되려면 아까 총선 지선처럼 참신함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안정감을 주고 포용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장애인 문제도 건드렸던 거고 차라리 제가 만약에 당대표였고 했다면 우리 당의 그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라리 군에 있는 현재 복무하고 있는 여성 2만 명이 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육아를 하고 출산을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도움된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병력 자원 부족한 것은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예비군이 뭐 370만 정도 되는 세계 1, 2등을 다투는 예비군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병력들 중에 전역하고 10년 안에 되는 분들은 그때 판단을 잘못하고 다시 군에 복무할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전방에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경계부대 요원과 전투요원을 분리해서 경계요원으로 이분들을 부대를 편성해서 현역 최고의 병사들한테는 전투 훈련을 수행하는데 부담을 줄여주는 게 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거 기간 동안 라이브를 켜놓고 공당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한테 준석이 거리면서 이 부분들이 당원들한테 조금 불편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사과하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 좀 들어가지고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예, 현재 전남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장지훈이라고 합니다. 예, 저한테 일단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후보님들께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은 개혁신당이 전국정당,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준석을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 혹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도 개혁신당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개혁신당 표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개혁신당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후보님들이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다면 말씀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대구에서 처음에 공천을 신청하고 20년 전에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경쟁이라도 한번 붙여달라고 했을 때 했던 말이 여기는 마른 막대기에 한나라당 깃발만 달아서 세워놔도 당선되는 곳이기 때문에 돈을 내든지 아니면 줄을 서서 해야지 공천을 받을 수 있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돈이 없거나 줄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신당은 이준석 당이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도 있는 당, 천하람 대표도 있는 당, 그리고 또 조대원도 있는 당,
누가 앞으로 2027년에 대통령이 되려고 경쟁할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당, 이런 당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투표하듯이 전부 다 이준석 대표가 가깝다는 것을 선거 슬로건에 일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나가면 국민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 당이 희망이 있다, 저 당이 경쟁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선입견을 깨고 이 당은 누구나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떠서 진중권 교수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TV에 나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당이라는 걸 꼭 우리 보여줍시다, 여러분. 거대 양당에 전부 다 썩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참 훌륭한 분들 많이 봤는데 안타깝게도 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그 훌륭한 분들은 그 양심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정치권에서 도태되고 정말 제가 봤을 때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정치판을 장악하는 걸 봤습니다. 이번에 대구 가서도 많은 주민들이 인물이 없다, 민주당을 찍어줄라 해도 수준이 너무 낮아서 사람이 없어서 못 찍어준다, 나도 국민의힘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민의힘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국민의힘 후보보다 제가 더 실력도 있고 또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아왔고 땅 한 평 집 한 평 안 샀고 정말 건너목 건널 때도 문제가 될까 싶어 조심해 걷는데도 결국은 돌아보지도 않고 명함 한 장 안 받아주고 선거가 끝난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신당 안에도 그런 모습이 없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입관 때문에 사람을 안 봐주는 겁니다. 제발 좀 돌아봐 주십시오.